안녕하세요. 오덕후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시나요? 오늘은 토요일이고요. 오늘 일주일 동안 이제 주가 보시느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주가는 주 단위로 보면 떨어졌어요. 그죠? 일단 횡보 구간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지켜볼 예정이고요. 횡보 구간을 좀 벗어나면 그때부터 조금씩 추매를 할 생각입니다. 오늘 피어 앤 그리드 지수는 60일이에요. 아직 탐욕 구간에 다시 진입한 상태고요. 1분기 실적 발표를 얼마 안 남았잖아요. 한 달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 제가 4분기 실적 발표한 내용이 좀 인베스팅닷컴에 조금 자세하게 돼 있어서 한 번 더 상기하고자 오늘 같이 볼 거예요. 이 내용은 오픈도어 테크놀로지스는 2023년 4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시장 점유율이 크게 상승하고 견고한 기업 마진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라고 나오고요. 캐리 휠러는 2023년 1분기부터 4분기까지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3배로 증가했으며 매출은 8억 7천만 달러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라고 나오고요. 이 회사는 3,683채의 주택을 매입하여 3.4%의 기업 마진을 달성했습니다 라고 나오네요. 향후 2024년 1분기에는 판매자 확보를 위해 마케팅 지출을 50% 늘릴 계획이며 파트너십 채널 규모도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라고 나오고요. 이러한 성장 전략에도 불구하고 오픈도어는 2024년 전체 분기 조정 순이익이 플러스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습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네요. 네. 제가 봐도 네. 아직 힘들 것 같긴 해요. 2024년에는. 대신 볼륨을 늘리고 연간 기업 마진 목표 범위인 5%에서 7%를 달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지속 가능한 규모 확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라고 나오네요. 일단 저번 연도 분기에 3.4% 기업 마진을 달성했으니까 이번에 좀 괜찮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일단 연간 목표 5% 이상 하는데 중점을 둔다고 다시 한번 상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 발표 내용인데요. 오픈도어는 23년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시장 점유율이 3배로 증가했습니다. 23년 4분기 매출은 8억 7천만 달러, 기업 마진은 3.4. 4분기 매출만 나오죠.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보단 좀 나아지고 있는 것 같고 이 회사는 2023년 4분기에 3,683채 주택을 매입했다. 이게 또 중요한 치수긴 한데 1분기에 이거보다 좀 더 많이 매입을 한다면 아무래도 팔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1분기 2024년 1분기 매출은 10억 5천만 달러에서 11억 달러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고 하고요. 4분기 매출이 8억 7천만이었으니까 1분기 매출은 10억 5천만. 그러니까 매출은 오른 거죠. 그러면은 4분기보다는 매출이 증가한 건데 주가는 제자리 걸음이라 지금 어쨌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출도 우상향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요번 분기에 2분기 가이던스에 요 1분기 매출보다 좀 더 높게 제시를 한다면 주가가
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24년 1분기 예상 기업 마진은 3.8%예요. 에서 4.5%라고 하고요. 그럼 4분기 기업 마진이 3.4였으니까 이것도 증가한 거죠. 기업 마진이 다 수치가 1분기가 더 좋아지고 있는데 조정 에비타 손실은 8천만 달러에서 7천만 달러 사이라고 하고요. 이 손실 폭을 좀 줄여야겠죠. 오픈도어는 고객 확보 성장을 위해 1분기 마케팅 지출을 50% 늘릴 계획입니다. 라고 나오고요. 여기 지출을 어쨌든 여기다 한다는 얘기겠죠. 근데 마케팅 효과를 좀 봐야 되는데 이 성과가 언제쯤 나올지 모르겠네요. 회사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비용 규율을 유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뭐 비용이 좀 적게 나갈 게 뭐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일단은 매출을 증가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손익분기점을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여기 보면 회사 전망이라고 또 나와요. 회사 전망은 오픈도어는 손실을 줄이면서 인수 및 재판매 규모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인수를 어쨌든 많이 하면 재판매가 잘 되겠죠. 연간 기업 마진 목표 범위는 5에서 7%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4년 전체 분기 동안 조정 순이익 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예상되지는 않지만 달성할 수도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죠. 네. 약세 하이라이트라 그래서 뭐 안 좋은 얘기겠죠. 오픈도어는 2024년 전체 분기 동안 조정 순이익 흑자를 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환율 변동성은 잠재적인 매수자와 매도자를 주춤하게 하여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라고 나오고요. 환율 변동성이라고 나오네요. 금리가 아니고 환율이라고 나오는 거 보니까 강세 하이라이트 보면 좀 좋은 쪽이에요. 요거는 비용 규율과 브랜드 인지도 향상에 중점을 둔 것이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브랜드 인지도 향상에 중점을 둔다고 했고요. 비용을 좀 최대한 허리띠를 졸라맨다고 했으니까 이것이 어쨌든 성장에 견인을 한다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오픈도어는 린 운영에 중점을 두고 린이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네요. 2024년 이후에 전망을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요게 핵심 포인트겠네요. 2024년 이후에 전망을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25년도엔 더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겠죠. 희망으로 돌려야겠죠. 미스라고 나오고요. 실적 발표 요약에서 오픈도어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나 기대치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이거는 저도 같이 봤지만 언급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좀 확실하지 않은 목표나 기대치가 전혀 없었고 자신감이 좀 떨어진 모습이었죠. 캐릴러가 목소리도 그렇고 이거 좀 불안 요소긴 한데요. 어쨌든 이번 1분기 발표를 통해서 주가가 소폭 상승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Q&A 하이라이트라고 하고요. 거기서 질문을 했을 때 대답하는 그런 내용인데 거기에 대한 이제 간단한 요약인 것 같아요. 오픈도어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수익과 리스크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전략에 대해 논의를 했습니다. 라고 하고요. 성장, 수익, 리스크 균형. 요거 중요하죠.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리스크 관리도 좀 해야 되고 성장도 계속 이루어져야 되고 수익도 계속 발생해야 되니까 다 전략을 좀 잘 짜야 되겠죠. 인수 속도, 시장 퇴출 및 확장 계획에 대한 질문도 받았었다고 보면 되고요. 오픈도어는 슈퍼볼 광고를 구매한 것이 아니라 애틀란타에서 하프타임 동안 사전 활동과 라이브 아웃을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광고를 사진 않았고요. 일시적인 그런 이벤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것도 비용이 상당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오픈도어는 작년에 세 차례 전환사채를 매입하는 등 자본 부분에서도 기회주의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전환사채를 다시 매입을 해가지고 돈을 좀 갚은 거죠. 장기적으로 보면 좋은 거죠. 네. 그러니까 개인으로 따지면 대출금 조금씩 갚는 그런 느낌이고요. 네. 오픈도어는 마케팅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며 4분기에서 2분기까지 지출이 가장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분기에서 2분기. 그러니까 지금 1분기 실적이 이 정도 나왔고요. 2분기 좀 더 좋아질 예정이고 3분기에 좀 떨어질 예정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2분기 결과까지는 뭐 좋아질 거다 저는 생각이 되고 8월이죠. 흔히 말하는 작년에 8월부터 폭망을 했는데 8월까지는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출 증가의 영향은 오퍼 및 인수 계약 건수에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지출 증가 영향이 어쨌든 이런 계약 건수들이 많아지면 좀 높아질 거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 효과는 2분기에 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회사는 판매자와 구매자의 균형에 초점을 맞추고 금리 변동성에 대비해 수요와 공급을 관리하면서 전망에 대해 기대하고 있다. 금리 변동성에 따라서 수요와 공급을 관리. 이것도 이게 결국에는 수요 심리와 공급을 좀 원활하게 해줘야지 또 이게 맞춰서 판매가 잘 이루어지겠죠. 요거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판매자와 구매자의 균형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사지도 않는데 말 그대로 집을 많이 인수해가지고 갖고 있으면은 이자 비용이나 이런 관리 비용들이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이 수요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예측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또 물건을 거기에 맞는 수요와 거기에 맞는 주택의 개수들을 좀 맞춰서 사들이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장사를 잘하려면 재고가 딱 떨어지게 하면 딱 좋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수요가 많아지면 공급도 좀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공급을 맞추기 위해서 주택을 인수를 많이 하겠죠. 이 수요를 예측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결론은 수요 예측에 따라서 이제 주택을 얼마나 사야 될지를 판단해야 되는 거니까 편안한 자본 기반을 바탕으로 편안하대요. 자본이 돈을 많이 갖고 있긴 하죠. 1조 이상의 돈을 갖고 있으니까 오픈도어는 조정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나오고요. 이제 좀 간당간당하죠. EPS가 이제 약간 마이너스인데 이게 될지 안 될지 되게 애매한 상태에서 줄다리기를 할 것 같기도 하고요. 확실히 요번 연도가 지나고 나면 좀 윤곽이 확실히 드러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내년에는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이 회사의 전략에는 파트너십에 의존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으며 전체 지출을 관리하면서 더 많은 크리에이티브 및 브랜딩 마케팅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파트너십에 의존을 좀 하고 있죠. 규모를 좀 키우고 있고 이제 혼자서만 홍보를 하고 판매하는 거는 아무래도 힘들다고 판단하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이용해서 판매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향후 자본 결정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지만 오픈도어는 전년도 전환사채 매입에서 알 수 있듯이 자본 관리에 있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캐리일러가 CFO를 했으니까 이쪽에 재무 쪽에서 아무래도 관리가 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손실 폭도 많이 줄이고 있고 이런 거를 워낙
그 정도 재무 쪽으로 뛰어나다 보니까 이런 거는 좀 잘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도 전환사채를 계속 꾸준히 사들여서 이 비용을 좀 갚지 않을까. 2026년에 이거를 전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좀 돈을 많이 벌어서 갚아버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죠. 그 인베스팅 프로 인사이트라고 해서 인베스팅에 대한 통찰력인데 오픈도어 테크놀로지스는 2023년 후반에 시장 점유율을 3배로 끌어올리며 강력한 시장 입지를 가시했지만 했지만 회사의 재무 전망은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베스팅 프로 데이터에 따르면 이 회사의 시가총액은 22억 4천만 달러로 부동산 관리 및 개발 업계 내에서 상당한 규모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규모가 크다는 얘기겠죠. 그러나 이 회사의 주가 수익 비율은 마이너스 3.63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수익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주가 수익 비율이 안 좋기 때문에 이게 EPS겠죠. 어쨌든 수익성을 검증받지 못한 상태고요. 2023년 3분기 기준 지난 12개월 동안 마이너스 조정 주가 수익 비율 마이너스 3.54로 더욱 뒷받침됐다. 어쨌든 계속 마이너스란 얘기죠. 적자 기업이란 얘기야. 근데 이제 여기서 팁을 하나 줬어요. 인베스팅 프로 팁은 몇 가지 주요 인사이트를 강조합니다. 첫째, 오픈도어는 낮은 매출 밸류에이션 배수로 거래되고 있으며 이는 매출 대비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매출이 좀 나오는 규모 대비 주식의 값이 좀 저렴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는 가치 지향적 투자에게 흥미로울 수 있습니다. 가치 지향적, 저희를 말하는 거겠죠. 좀 미래에 투자하는, 지금 현재 상황보다는 앞으로 좋아질 거에 대비한 배팅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이 사람들이 되게 흥미를 갖고 지켜볼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다음에 둘째, 이 회사의 주식은 일반적으로 높은 가격 변동성을 보이며 거래되는데, 높은 가격 변동성이죠. 하루에 돈을 많이 줬다가 또 돈을 다시 뺏어가는 좀 기분이 안 좋은 상황이죠. 이는 지난 1년 동안 55%의 수익률과 지난 3개월 동안 40%의 상당한 수익률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났습니다. 변동성이 심하다는 얘기죠. 이러한 변동성은 트레이더와 투자자 모두에게 기회와 위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이제 진입하신 분들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위험도 제공이 된다고 하네요. 가치 투자자 외에 단기 투자자들도 다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갖고 있는 주식이고요. 어쨌든 저희는 기회에 투자를 한 입장이기 때문에 위험은 지금 워낙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은 점점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질수록 위험 요소는 더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올라갈수록 이제 떨어지는 폭이 더 커질 거 아니에요. 지금 어느 정도 잠잠한 분위기긴 한데 여기서 더 떨어질 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어느 정도는 받쳐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AI 지원으로 생성되어 번역되었다라고 하고요. 편집자에 의해 검토되었다고 하네요. 이 내용이 4분기 실적 발표 내용이었고요. 요거를 좀 상기하면서 이제 다음 분기를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 분기에 어쨌든 수치들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만약에 지금 진입하신 분들도 2분기까지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8월 이후에
이제 3분기 가이던스가 문제겠죠. 뭐 계절적 요인도 있고 하지만 이제 금리가 인하가 3분기쯤에 실행이 될 것 같으니 그냥 요번 연도는 들고 있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제 생각이고요. 제가 오늘 말할 내용은 요 X 간단하게 펴왔어요. 몇 개 의견이 없어서 그냥 펴왔고요. 오늘 S&P 500 요 500 그 표인데 테슬라 좀 떨어졌고요. 인텔인 것 같아요. 인텔. 그 외에는 거의 다 대부분 올랐는데요. 오픈도어도 떨어졌죠. 요걸로 증명이 되는데 지금 10년물 국채금리인데 올라갔는데 자, 여기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오픈도어는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요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10년물이 올라가면 오픈도어는 그냥 떨어지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거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한마디로 정리를 해버렸네요. 현재 상황을 정리를 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상황을 좀 리뷰를 해보자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처럼 주가가 오르고 있다. 인하를 할 것처럼 인하를 이미 반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오픈도어는 이제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아무튼 네, 두 번째 금리 인상이 다시 시작되는 것처럼 채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채권 다시 좀 오르고 있는데 요게 현 상황이 맞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금리 인상까지 막 거론이 되고 있는 좀 안 좋은 상황이긴 하고요. 경기 침체에 돌입한 것처럼 금값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금값 상승이 이제 뭐 비트코인하고 같은 의미겠죠. 경기 침체에 돌입하면은 뭐 이런 게 올라가나 봐요. 금값하고 비트코인 이런 게. 경제가 완벽하게 좋은 것처럼 유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좋을 때 또 유가가 또 상승하나 봐요. 이런 원리를 뭐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았지만 또 정리를 해줬어요. 현재 상황이 뭐 어쨌든 계속 올라간다. 이거는 뭐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판단하는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실업률 발표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보니까 네이버에서 캡처한 거고요. 3.9에서 다시 3.8로 떨어졌나 봐요. 그래서 시장 분위기가 좋아진 것 같고 이 지수를 보면은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네이버 간 김에 제가 한번 검색해 봤는데요. 오덕후 유튜브라고 치면은 이렇게 네이버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한번 쳐봤는데 이렇게 나와서 신기해서 캡처해 봤습니다. 저희 채널의 구독자님이시고 이분은 한 9만 주 정도 갖고 있는 오래된 구독자 분이세요. 제이종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제가 그 오픈 챗 GTP 3.5 버전으로 리뷰를 했는데 요 4.0 버전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여기 캡처해 봤습니다. 오픈도어 테크놀로지는 장기 성과를 예측하는 것은 회사가 빠르게 발전하는 부동산 기술 부문 내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재정적 역학으로 인해 흥미로운 도전을 제시합니다. 일단 오픈도어 자체가 흥미로운 도전이라고 하네요. 네. 스탁스캔에서 제공한 상세
한 예측에 따르면 예측도 해줘요. 여기는 4.0은 대단한 애인데 오픈도어 주가는 향후 수십 년 동안 상당한 변동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십 년 동안 어쨌든 변동이 좀 큰 폭으로 일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2030년 예측에는 현재 수준에서 최대 959%까지 상승한다고 예상하고 있고요. 상승할 수 있는 주가의 상당한 증가를 제시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900% 이상 올라간다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저보다 조금 좁게 예상하는 것 같기도 하고 30년이면은 지금부터 한 6년 후인데 이거밖에 안 오르면은 좀 답이 안 나오지 않나 생각은 하고 있어요. 네. 네, 이거 TQQQ가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30년까지. 네, 이거 답이 안 나오는 주가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2040년과 50년으로 이동함에 따라 예측은 최대 2600%, 4700%까지 증가할 것을 더 낙관적으로 제안합니다. 20년, 지금으로부터 한 16년, 26년, 거의 20년, 30년인데 이렇게 묵혀두면 올라가긴 하겠죠. 네, 제가 얘기했던 대로 올라가긴 하는데 4000% 많이 먹긴 먹는 거죠. 네, 많이 먹긴 먹는데 이게 더 많이 올라갈 거냐, 뭐 엔비디아가 더 많이 올라갈 거냐, 뭐 TQQQ가 더 많이 올라갈 거냐, 이게 문제잖아요. 어쨌든 저는 이게 더 많이 올라갈 거라고 배팅한 건데 좀 예상치가 너무 보수적이긴 하네요. 네. 뭐 어떤 근거로 얘기한 것 같진 모르겠는데 어쨌든 너무 보수적이다. 이 정도만 먹고 끝날 것 같으면은 네, 아쉽죠. 오히려 TQQQ가 더 날 수도 있는 아니면 엔비디아가 더 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 20년이나 30년이나 묵혀뒀는데 좀 안타깝긴 하네요. 이러한 예측은 상당히 추측적이며 다행히 추측이라고 하네요. 네, 낙관적 및 비관적 시나리오를 모두 반영하는 다양한 잠재적 결과를 포괄하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 접근해야 합니다. 추정치는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 시장 위치 그리고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보다 넓은 경제 조건과 같은 다양한 요인을 고려합니다. 뭐 어쨌든 이런 걸 다 고려해서 나온 수치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예를 들어서 30년까지 900% 정도 상승한다고 하면 만약에 이게 정답이라고 하면 저는 다른 데 투자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변동성도 너무 크고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뭐 AI가 바라본 시선이긴 하지만 뭐 이런 거를 다 고려했다고 하니까 장기 투자는 뭐 어쨌든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시점이고요. 저는 900%를 단기적으로 봤기 때문에 한 2026년, 27년 이렇게 봤기 때문에 진입한 것도 있는데 너무 보수적으로 봤네요. 다음 의견도 이어지는데요. 이거 보면은 또한 현재 분석가들 사이의 합의는 단기적으로 더 신중한 접근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뭐 현재 분석가들은 좀 단기적으로 더 신중하게 접근하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요. 분석가들은 주식을 보유하라고 권장을 하며 주식을 보유하라고 권장을 하네요. 이는 상당한 즉각적인 상승 가능성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현재 평가에서 중대한 하락 위험은 없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더 떨어질 게 없다라는 얘기겠죠. 이 관점은 주요 금융기관의 여러 최근 분석과 평가에서
반영되며 현재 시장 분석에 기반한 결과 범위를 제한합니다. 라고 나오고요. 뭐 분석가 얘기니까 우리랑 시선이 비슷할 수도 있어요. 네. 어차피 일반인이고 뭐 전문가라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땐 네, 다 똑같은 사람이고 심리가 어쨌든 있죠. 네, 하락 위험이 이제 당분간 있어도 더 떨어지진 않을 거다. 물을 한 3번 정도 타면은 얼추 비슷하게 올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오픈도어의 시장과 더 넓은 부동산 기술 산업의 고도로 변동성이 큰 특성을 감안할 때 잠재적 투자자는 회사의 재정 건강, 시장 추세 그리고 기술적 진보를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네, 뭐 어쨌든 저희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죠. 시장 추세나 이 재무적으로 건강한지 계속 보고 있고 기술적 진보, AI가 더 똑똑해지는지 보고 있는 상태고요. 또한 성장을 주도하고 운영 효율성을 개선하며 시장 존재감을 확정하기 위한 회사의 전략적 이니셔티브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장을 주도하고 운영 효율성을 개선하며 시장 존재감을 확장하기 위한 시장 자체도 좀 확장하는지 좀 봐야 되는 것 같고 운영 효율성 이게 좀 좋아지는지 봐야 될 것 같고 이 손실폭을 좀 줄이면서 하는 걸 봐야겠죠. 이제 매출이 좀 성장하는지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 10년의 지평선으로 오픈도어 테크놀로지스에 투자하는 것은 이러한 요소들과 부동산 기술 분야에서 내재된 위험 및 기회를 이해하는 데 신중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어쨌든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제 생각은 좀 예측이 너무 보수적이지 않나. 좀 여기서 좀 실망한 예감이 드는데 예를 들었다고 하니까 그리고 추측이라고 하니까 이거 그냥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심리가 빠진 느낌이고 인간의 심리가 여기다 들어간다고 하면 저는 더 올라갈 거라고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데이터로는 28일째고요. 28일째 제가 매일같이 채널에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요. 조회수가 11,582회나 발생이 됐고요. 시청 시간은 617시간 정도 달성한 상태입니다. 구독자분들은 61명 정도가 증가를 했고요. 어쨌든 매일같이 시청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하고요. 이렇게 꾸준히 할 수 있게끔 시청을 해주시니까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힘든 거를 이 매일같이 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이 피곤함을 무릅쓰고 하는데 어찌됐든 힘이 됩니다. 그래서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일일이 답변은 못 달아드려도 매번 같은 답변을 하면 너무 기계적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감사함을 느끼고 있으니까 댓글 항상 달아주시고 하면은 힘이 좀 날 것 같아요. 이걸로 돈 버는 거는 사실상 좀 힘들 것 같고 오픈도어 투자자들도 그렇게 많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채널은 그냥 우리들끼리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장소로만 활용을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 채널의 성향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재방문 하신 분들이 800명 정도 되나 봐요. 그래서 꾸준히 시청하시는 분들이 참 고맙죠. 제가 또 다른 분석을 봤는데요. 지역으로 보면 대한민국이 제일 많고요.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미국도 조금 있고 캐나다 분들도 좀 있고. 근데 미국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분들이 좀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영어 자막을 달아놓지 않기 때문에 보다가 끄는 경우가 좀 있겠죠. 도시로 따지면은 서울특별시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도 있네요. 네. 전국 단위로 보고 있는 것 같고, 특별히 성남시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시나 봐요. 수원시랑 고양시도 좀 계시네요. 그래서 여기서 조회수가 많이 발생이 됐고, 네. 단위로 보면 서울에 살고 계신 분들이 제일 많이 본 케이스고요. 저는 남양주 사람인데, 네, 서울에서 많이 보네요. 네, 신기하게도. 연령별로 보면은 좀 새로 추가한 분들이 55세 이상이신 분들이 좀 추가가 됐어요. 예전에 여기 25세에서 54세 사이가 있었는데 좀 어린 분들도 좀 보나 봐요. 조금 늘었고 성별로는 여성분이 좀 더 올랐어요. 옛날에 완전 남자분만 100%였는데 여성분들이 좀 보고 계신다라고 보시면 되고 오픈도어에 관심이 좀 있으신가 봐요. 남자분들만 관심 있는 줄 알았는데 구독 안함이 63%예요. 네, 좀 실망감이 좀 큰데 네, 40%만 구독 중이라고 하네요. 또 이런 유튜브가 되게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휴대전화로 보는 경우가 60%, 65%라고 하고요. 컴퓨터로 30% 정도 보내요. 컴퓨터도 많이 보내요. 생각보다. 태블릿으로 보는 분들이 2.6%, TV로 보시는 분들도 있나 봐요. 이게 TV로 볼 만한 컨텐츠는 아닌데 화면에 아무것도 안 나오고 네. 이런 화면 녹화 영상만 나오는데 좀 민망하죠. 네, 큰 화면으로 보면. 그다음에 요거 보면은 재밌는 게 있어서 운영 체제 같은 것도 있더라고. 안드로이드 쓰시는 분이 41%, 애플 쓰시는 분이 2.27%, 윈도우로 또 보시는 분들이 26%, 네, 맥으로 저처럼 맥으로 보시는 분들이 3.4%. 이런 치수도 나오니까 너무 신기하더라. 그냥 재밌어서 한번 보여드렸고요. 오늘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내일 제가 좀 생각하고 있는 컨텐츠가 있어서 내일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일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영상은 빠른 속도로 재생하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